매매에 앞서 포지션을 들어가기 위해 주요 전제 조건은 앞으로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추세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여러 번의 상승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몇몇 하락의 움직임도 관찰됩니다. 하이키나시 차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트로 일반 캔들을 부드럽게 만들고 시장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시면 차트가 보다 부드러워지며 시장 소음을 크게 감소하여 추세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이해하기가 보다 쉬워집니다. 이렇듯 하이키나시는 추세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데 탁월하지만 이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하이키나시의 캔들은 이전 시간 봉의 캔들 차트와 현재 시간 봉의 캔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차트를 생성하기 때문에 실제 종가의 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것이며 시장의 낮은 변동성이나 고르지 못한 현상을 겪을 때 부정확한 시장 분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주요 지지 및 저항이나 특정 유형의 패턴이 나왔을 때 분석을 수행하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차트에서 3중 바닥형인 트리플 바텀 패턴이 나왔으나 하이키나시 캔들로 변경을 하면 차트가 변형되어 패턴을 파악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단점을 보완하면서 하이키나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스무드 하이키나시 지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기본 차트를 완전히 변형하는 기존 하이키나시와는 달리 하이키나시가 실제 차트에서 오버레이로 보조 역할을 하며 실제 가격 변동에 대한 관점을 보며 투자할 수 있으며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 노이즈를 필터링 하는데 훨씬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표의 적용 방법으로는 기존 캔들을 하이키나시 차트로 바꾸는 게 아니라 지표를 하나 적용시켜 줄 건데요. 지표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스무드 하이키나시 샘X를 검색하여 적용시켜 줍니다. 그리고 지표의 설정값을 보겠습니다. 인풋을 보시게 되면 하이키나시 캔들의 시간 프레임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본값은 현재 차트의 프레임을 사용하지만 이를 변경하면 시간 프레임에 따라 노이즈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캔들의 심지를 표시할 수 있고 끌 수도 있는데요. 어떤 트레이더들은 심지까지 활용을 하겠지만 저는 심지를 숨기고 캔들 몸통만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무드 하이키나시 지표는 일반 하이키나시 캔들과 조금 다르게 작동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스무드 하이키나시 지표가 보조 지표로 흔히 이용하는 이동평균선 EMA를 기준으로 캔들을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동평균 길이를 설정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평균적으로 스캘핑, 단타 매매 시 이동평균의 길이가 5 또는 10 정도가 적합하며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원하는 경우 20 정도가 적합합니다. 단순 EMA 지표와 비교를 해보기 위해 하이키나시 지표의 이동평균 길이를 100으로 설정해보고 EMA 지표도 길이를 100으로 설정하여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설명을 위하여 EMA 길이를 기존 설정값인 10으로 적용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지표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표를 분석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색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캔들의 색상이 분홍색이면 하락 추세를, 흰색이면 상승 추세를 의미합니다. 추세가 변경된 것을 확신하려면 반대 방향으로 최소 몇 개의 캔들이 나타낼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지표를 읽는 또 다른 방법은 기존 차트와 하이키나시 지표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 추세가 하락하는 경우 기존 차트가 평균적으로 하이키나시 캔들 아래에서 거래할 것입니다. 추세가 상승할 때는 기존 차트가 보통 하이키나시 위에서 거래할 것입니다. 하이키나시는 추세 반전 거래로도 많이 이용하지만 추세 추종 전략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캔들이 흰색으로 변하면 상승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상승 추세 동안 가격이 하이키나시 캔들까지 하락한 다음 재차 상승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하이키나시 캔들에 여러 번 풀백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격이 지지 및 저항 지역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강력한 추세일 때 하이키나시 캔들은 일반적으로 더 커집니다. 반대로 추세가 약해질수록 캔들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이제 이 지표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알았으니 지표를 사용하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15분 봉으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매매 타점을 잡을 때 첫 번째는 강력한 추세를 찾는 겁니다. 찾았다면 이후에 추세의 변화를 기다립니다. 여기서 시장은 상승 추세였고 그런 다음 모멘텀이 변경이 되며 하이키나시 캔들이 분홍색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변했을 땐 이미 늦은 신호이기 때문에 들어가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가격이 지표 쪽으로 상승이 나와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지표는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의 하락이 나온 후에 다시 반등하며 지표를 터치해 줬을 때 다음 추세를 확인해 줘야 합니다. 상방으로 저항선을 돌파하며 쭉 우상향을 할지 아니면 다시 저항
저항을 막고 하락 캔들이 나와줄지 체크를 해준 후 다시 하락 캔들이 나와준다면 아직 하락 추세가 있다고 판단하여 숏 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매수를 걸어주실 때 손절가는 전고점에 걸어두시고 익절가는 2배로 잡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실제로 그 후에 추세에 맞게 수익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시나리오가 다음 예에서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격이 저항선 위를 돌파하였으나 이내 상승 추세를 타지 못한 채 다시 저항선 아래로 가격을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추세도 분홍색 캔들인 하락 추세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매수를 들어간다 가정하면 손절가는 전고점에 걸어두시고 익절가는 2배로 잡았다면 마찬가지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잠재적으로 큰 이익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고정 이익을 사용하시면서 나머지 절반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이키나시 색상이 바뀔 때까지 포지션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보시면 하락 추세의 분홍색 캔들이 하얀색으로 변하며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는 추세가 끝났다는 신호이기에 이 자리에서 포지션을 종료했다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차트가 횡보를 하며 큰 추세를 타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단기 고점을 넘어설지 체크를 해보시고 그 이후에 차트를 보시면 강하게 전고점을 돌파하며 상승 추세가 나온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지표까지 하락이 나왔을 때 지지를 한 후 다시 상승 캔들이 나와주는지 지켜보신 후 재차 상승 캔들이 나와준다면 롱 포지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에서 매수를 들어간다고 가정한다면 손절가는 전저점에 걸어두시고 익절가는 2배로 걸었다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절반 정도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표의 색상이 바뀌는 지점에서 정리를 해주신다면 더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무드 하이키나시 지표의 활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기존 하이키나시의 단점을 커버하면서 장점은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매매 스타일에 맞게 잘 활용하신다면 강력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거래량이나 다른 중요한 보조지표를 통하여 다각적으로 포지션을 한 번 더 검토하여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심플트레이드 구독을 누르셔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표와 매매법에 대해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